안녕하세요, 예진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중고나라에서 마케팅 담당하고 있는 김예진입니다. 학부 졸업한 이후에 광고 마케팅 전공으로 석사 과정 졸업했고, 그 이후에는 교육업계에서 2년 정도 세일즈 마케팅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상품을 판매하는 마케팅보다도 유저를 기반으로 하는 좀 더 심도 있는 분석하는 마케팅을 진행하고 싶어서 플랫폼 업계로 이동을 했고, 실질적으로 제가 중고나라에 입사한 이후에 데이터 드리븐 마케팅 하면서 재미있게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고나라에서 마케팅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요. 현재 하고 계신 업무와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중고나라는 C2C 커머스 플랫폼입니다. 우리가 흔히 쇼핑하는 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B2C라고 해서 기업이 개인의 고객에게 물건을 판매하는 형태인데, 저희는 개인의 판매자와 개인의 구매자가 만나는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이 거래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저희의 이제 목표이고, 또한 그런 거래를 많이 할 수 있는 새로운 고객들을 모객하는 것도 저희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전사 KPI에 맞는 마케팅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맞는 또 캠페인들을 구성하고 기획하고 운영하는 그런 마케팅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친구 초대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중고나라 페이와 같은 결제 시스템, 그리고 직거래, 택배 거래, 편의점 픽업 거래와 같은 다양한 거래 방식을 더 잘 쓰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마케팅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즘 마케팅은 내부 데이터를 이용해서 프로모션을 많이 진행한다고 들었습니다. 중고나라에는 수많은 데이터가 있는데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해 프로모션을 진행한 사례가 있을까요? 중고나라는 C2C 플랫폼이기 때문에 거래 방식으로 유저를 구분한다면 판매하는 유저와 구매하는 유저가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앱에 들어와서 하는 행동과 그런 목적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에 맞게끔 다른 데이터가 쌓이게 되는데,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벤트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지난 연말에 그 쇼핑이 많이 이루어지는 그 연말 시즌이었어요. 그때 저희가 구매자 대상으로 해서 90% 정도 그런 획기적인 페이백 이벤트를 진행을 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런 참여하신 분들을 분석해 봤더니 중고나라에 가입한 이후에 구매를 따로 하지 않으시던 분들이 그 이벤트를 통해서 첫 구매를 하셨고, 저희도 그 부분을 이벤트의 굉장히 성공적인 성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벤트를 좀 정형화해서 온고잉으로 지금 매달 진행을 하고 있고, 매달 쌓이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더 효과적이고 더 좋은 그런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 디벨롭하고 있습니다. 요즘엔 마케터 채용 공고를 보면은 데이터 분석 스킬도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마케터를 꿈꾸는 많은 취준생들이 취업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데이터 분석 스킬을 갖춰야 할까요? 데이터 분석가가 있는 회사에서 일한다면 사실 마케터가 직접 데이터를 분석하는 일은 많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는 것을 요청해야 할지, 데이터를 어떻게 설계해야 할지 하는 부분은 마케터가 함께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회사마다 다 다른데, 우리 회사에서 데이터가 어떻게 적재되는지, 그리고 데이터를 어떻게 추출할 수 있는지, 그런 업무 프로세스를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더 똑똑하게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에 대한,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이해와 관심, 그리고 열정을 사실 보여주기 위해서는 SQLD라는 자격증이 있어서 그 자격증을 공부해서 합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저도 사실 중고나라 앱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앱을 사용하다 보면 많은 푸시 알림들을 받아요. 네, 어떨 때는 좀 너무 많다 싶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이거 한번 들어가 봐야겠다 싶을 때도 있거든요. 이러한 알람들은 마케팅 팀에서 직접 기획하실 것 같은데 효과가 있을까요? FC를 많이 받으셨군요. 일단 FC 같은 경우에는 마케터 입장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소통 수단이에요. 하지만 이제 고객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특정 회사에서 다양한 그런 광고성 푸시를 많이 보낸다면 좀 피로도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마케터지만 제가 고객으로서 제가 관심 없는 내용의 푸시를 많이 받게 되었을 때 좀 피로도를 느끼고 그 앱을 삭제하거나 다시 탈퇴해버리는 경우도 있었어요. 사실 우리가 회원을 모객해 올 때 굉장히 힘들게 비용을 써서 모객을 했는데, 단순히 그냥 삭제 또는 탈퇴를 쉽게 해버린다면 너무 아쉽고, 사실 그런 좋은 지속 가능성 있는 마케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을 잘 고려해서 마케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FC를 사실 설계할 때는 그 텍스트 내용이 타겟에 맞게끔 잘 설정이 되어야 하고, 이걸 CRM적인 마인드라고 저는 부르는데, 예를 들면은 전체 대상의 푸시를 보내지 않고 특정 관심사, 특정 행동을 하는 유저에게만 특정 내용을 푸시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랬을 때 오히려 좀 더 어떤 특정 행동을 기반으로 다음 행동을 더 잘 유도할 수 있는 유저에 대한 충성도를
더 높게 가져가는 마케팅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많은 마케팅 프로젝트를 진행하셨을 것 같은데 가장 성공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프로젝트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세상에 없던 신규 서비스를 런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런칭한 서비스를 홍보할 수 있는 마케팅을 IMC적인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 서비스는 사실 중고거래 시장에서 직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을 겪으시는 부분, 그 페인 포인트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그 구성된 서비스이고, 그 목적에 맞게끔 마케팅 키 포인트도 시간 약속 없는 거래라는 메시지로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서비스는 이제 편의점 픽업이라고 부르는 서비스인데, 세븐일레븐을 거점으로 해서 판매자가 편한 시간에 상품을 갖다 놓고 구매자도 편한 시간에 와서 상품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비대면 직거래 형식이에요. 그래서 이 신규 서비스가 사실 없던 서비스다 보니까 생소하게 느껴지고 그럴 수 있는데, 저희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 서비스를 홍보하고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를 더 제고하기 위해서 다양한 채널에서 광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온라인 광고, 오프라인 광고, 또 블로그, 커뮤니티 바이럴 등등 다양한 채널을 커버하고 있고, 기존 유저들을 대상으로도 인지도를 제고할 뿐만 아니라 이 서비스를 경험해 보실 수 있는 참여형 이벤트와 프로모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틱톡과 쇼츠 그리고 릴스 등의 숏폼을 활용한 마케팅이 매우 중요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중고나라에서도 숏폼을 활용한 바이럴 마케팅을 진행하신 사례가 있을까요? 저희 중고나라의 메인 유저는 3040인데, 저희가 고객을 확장하기 위해서 1020 타겟으로 숏폼 마케팅을 진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틱톡, 쇼츠, 릴스 이렇게 세 가지 숏폼에 있는 그런 인플루언서들과 함께 협업을 진행했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팬덤이 확고한 인플루언서들과 협업을 했고, 두 번째로는 앱테크를 잘 알려주는 그런 인플루언서들과 함께 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팬덤이 확고한 인플루언서들과 협업을 했었을 때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팬덤을 저희 앱으로 유입시키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사실 다른 유입 채널 대비해서 이분들이 얼마나 우리 앱에 남아있고 실질적으로 거래를 해주느냐 하는 문제에서는 조금 아쉬웠어요. 왜냐하면 저희 앱이 말씀드렸다시피 3040을 위주로 하는 앱이었다 보니까 사실 1020, 특히나 10대들이 들어와서 재미있게 놀 수 있는 그런 앱 자체의 환경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이탈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점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계기로 좀 더 지속 가능성 있는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스타트업의 마케터로 일을 하고 계신데 대기업의 마케터와 업무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 대기업 마케터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업에서 한 명이 하는 업무를 다양하게 분할해서 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뭐 특정 프로젝트가 있으면 그 프로젝트 안에서 특정 업무를 하게 되는데, 그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가가 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본인의 실수가 없게끔 굉장히 관리를 잘 해야 되고, 또 약간의 단점으로는 리더가 아니라면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고 들었어요. 반면에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그 하나의 프로젝트를 한 명이 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운영하고 회고하는 과정까지 진행을 하게 되고, 연차가 올라갈수록 다양한 프로젝트를 여러 개 동시에 진행을 해요. 그래서 한마디로 굉장히 많이 바쁩니다. 하지만 좋은 점은 이 프로젝트를 내 것처럼 진행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장을 하고 싶은 마케터라면 제가 꼭 추천드리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이 프로젝트가 끝나고 아무리 바쁘더라도 이 프로젝트에 대한 회고는 꼭 진행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회고가 없다면 사실 그 프로젝트에서 배우는 게 적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고를 진행할 때는 선배, 팀 리더, 그리고 팀원들 다 같이 이 프로젝트에 대한 의견을 받고 회고를 해보면서 러닝을 쌓은 다음에 그 인사이트를 다음번 프로젝트에 적용을 해보시는 거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직 마케터 입장으로 본다면은 현재 취준생분들이 마케터가 되기 위해선 어떤 스킬을 갖춰야 취업에 유리할까요? 인하우스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마케팅에 대한 열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매일매일 마케팅 레퍼런스를 하나씩 모아요. 그냥 길에 가다가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마케팅 또는 광고를 보면 항상 사진으로 찍어두고 사진을 항상 모으는 작업을 합니다. 그렇게 다양한 광고를 모으고 공부하고 내가 저 광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케터라면 나는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을 많이 해보는데요. 그 고민을 많이 해봄으로 인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마케팅, 본인에게 와닿는 광고,
그리고 대중적인 마케팅 이런 것들을 구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레퍼런스를 많이 쌓다 보면은 더 좋은 광고, 더 좋은 마케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변에 다양한 마케팅 지망생들이 있거나 아니면 마케팅 팀원분들이 계시다면 그 레퍼런스 방을 하나 파셔서 거기에 다 같이 레퍼런스를 모아보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다 가져오는 레퍼런스들이 다 다르거든요. 두 번째는 프로젝트 매니징입니다. 인하우스에서 특히나 스타트업에서 마케팅을 진행할 때 프로젝트 단위로 일을 하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운영하고 회고하는 업무를 진행하는데 특히나 운영 단계에 있어서 일정이 잘 배분되고 잘 지켜지도록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취준하시거나 아니면 현재 진행하시는 업무를 할 때 그 일정 관리 부분을 신경 써서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입니다. 사실 마케팅이라는 게 그러니까 각자 다른 전공의 사람들이 모여서 팀플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개발, 데이터, 운영, 기획, 디자인 이런 식으로 다양한 팀들이 모여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는데 당연히 업무 스코프나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의견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협업을 하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가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을 팀 내, 그리고 팀 외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추천하는 방법으로는 이제 특히나 저연차일 때는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은 것을 공유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사실 큰 문제는 공유가 되지 않았을 때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은 내 업무, 그리고 내 생각, 그리고 진행 사항을 많이 공유를 하시고 의견을 많이 받으시고 진행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